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서양랑입니다. 네, 어제 내린 눈으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을 텐데 귀한 걸음 해주신 그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2월 4주차 구리시 정리의 기자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여호연 도시개발사업단장이 하겠습니다.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여호연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와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 내용에 대한 시민마트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언론인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브리핑 드릴 내용은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형 점포인 시민마트의 대부료 및 관리비 연체는 물론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브랜드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 입주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 그럼 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요 도면은요, 97년도 98년도의 도면입니다. 당초 이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구리유통 종합시장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에 대한,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시민들이나 언론인 분들께서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과일동 한 건물, 채소동 한 건물, 가공식품동, 수산동, 이렇게 4개 건물로 구성이 됐었는데, 수산동은 2층 규모, 가공식품동도 2층 규모, 채소동은 3층 규모, 과일동은 3층 규모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구리시가 이 유통종합시장 건물 소매시장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소매시장이었어요. 이걸 하게 됐느냐. 97년도 개장한 도매시장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여기가 지금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고요. 당초 취지가 1990년대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구리 도매시장이 이제 서울 동부권 공영 도매시장입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 태릉에 입지할 서울 동부권 공영 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육사의 어떤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밀려서 구리시 인창동에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되죠. 밀려서. 그런데 이 도매시장을 지으면서 가장 처음 시도했던 부분이 이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소매를 분리하는 시범시장으로 만들어보자. 다시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은 실질적으로 새벽에 경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다 분산이 되고 한 9시, 10시 되면 이제 원칙상은 도매시장 셔터를 내리는 거예요. 영업을 여기서 하지 마라. 그러면 경매를 하고 남은 잔품을 이 통로를 통해서, 고속도로 지하 이 통로를 통해서 소매시장으로 갖다 뿌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소매상인들이 여기서 소매를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쪽으로 소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패착이 나오는 거죠. 과일동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3층 규모, 채소동 3층 규모인데, 과일동의 수박이라든가 무거운 그런 과일들을 1층에도 팔고 있고 2층에도 팔고 있고 3층에도 팔고 있다 그러면 어느 소비자가 3층까지 올라가서 그 무거운 수박 한두 덩이를 사서 이동을 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소매를 분리하는 시범시장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탄생하게 된 것이 구리유통종합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번지가 이제 인창동 430번지 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지 면적은 총 39,852, 약 12,000여 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 면적은 2,723평, 연면적은 약 36,000제곱미터인 9,200여 평이라고 보시면 되어서 소매시장으로 탄생된 것이 유통종합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의 성질을 좀 볼 필요 있습니다. 저희 재정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구리시가 막대한 저런 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기금이 있어요. 농안기금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도소매를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농안기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약 219억 원을 저리로서 빌려온 거죠. 두 번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23억, 구리시가 75억 원을 투입해서 총 95년도, 6년도에 417억이면 지금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417억을 들여서 저기 소매시장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뭐 3층 규모, 2층 규모는 아까 설명드렸고, 총 저게 점포가 644개예요. 소매 점포가. 그러면 644개 점포에 1층, 2층, 3층 똑같은 그런 품목들로 해서 한다는 것도 좀 비합리적이지만 97년도 터진 게 바로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저걸 임대 분양을 해야 되는데 IMF가 터지고 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644개 점포를 어떻게 임대 분양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 시장이 98년도 6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임대보증금 받고 임대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당장에 농안기금, 차입한 농안기금, 원금 이자도 갚아야 되고 지역개발기금도 갚아야 되는데 이제 임대보증금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저희 자금 확보가 이제 비상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비상대책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한 10대 분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해서 논의를 해보니 채소동과 과일동 같은 경우는 3층 규모의 근한 400여 개 점포가 되는데 그거를 다 임대하기는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러면 당시에 대형 유통 할인 매장을 아예 하나로 그냥 다 들어오게 되면 소점포 400 몇 개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으면 훨씬 시에서도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돼서 저기를 이제 대형 유통 할인 업체를 유치하기로 하고 공고를 내서 들어왔던 게 바로 롯데 마그넷. 당시, 지금 이제 롯데마트가 된 거죠. 롯데 마그넷이 20년간 그 장기 임차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계약을, 그 당시 제가 이제 계약을 실무 담당자로서 제가 계약을 이제 했는데 그 날짜가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999년 1월 21일 날 롯데 마그넷과 저희 구리시가 임대보증금 당시 최초 67억, 임대료는 연간 9억 원. 근데 조건은 뭐냐? 매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료는 상호 합의하에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올린다는 합의 조건. 그리고 또 하나는 채소동, 과일동 3층 규모의 소점포 400 몇 개를 다 리모델링 해야 돼요. 안에 에스카레이터 설치해야죠. 매장, 이거는 롯데 마그넷이 부담하고 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롯데가 한 그 주차 건물입니다. 뭐 현장 보시면 가보셨던 언론님도 많으시겠네요. 요거를 이제 롯데 마그넷이 건립을 하고 시에 기부 체납하는 거죠. 그래서 20년 사용 후 시에 이제 다 일괄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그때 아마 롯데 마그넷이 제가 기억나기로는 한 1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그 리모델링을 다시 했다. 원래는 이제 건물주인 구리시가 해야 되지만 롯데 마그넷이 그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서 했기 때문에 20년간 민법에서 정한 20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롯데 마그넷이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영업 매출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업 실적이 계속 상승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더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면적을 이렇게 확대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전임시장 당시에 민선 7기 전임시장 당시에 2021년 그러니까 아까 제가 1999년 1월 21일 날짜로 20년간 했다 그러니까 그 연장을 2년인가 한 번 더 연장을 하고 2021년 1월까지 아마 롯데가 영업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종료를 하고 그때 저는 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임대보증금은 재산감정평가액의 30%, 연임대료는
재산감정평가액의 10%를 받도록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징수를 했던 거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전임시장 당시에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임대보증금 조항을 삭제를 시킵니다. 개정을 통해서 임대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롯데마트에 13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제가 처음에 60몇 억인데 올라서 130억까지 간 거예요. 최종. 연간 임대료는 40억을 육박했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대보증금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져 버린 거였지요. 사실상 임대보증금이라는 건요, 이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겁니다. 보증.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마트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 저희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시키면 손쉽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가장 일단 뭐 나중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전입시장 때 돼버렸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면적은도 축소를 하게 되고 롯데마트가 이제 영업을 종료하고 임대면적은도 축소한데 임대료는 또 임대보증금은 안 맞지만 임대료는 또 상승이 돼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47억 원에 이제 공고를 했는데 롯데는 이제 그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입시할 공고에 포기를 하게 되고 이게 4차까지 계속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떨어질 때마다 연 임대료가 10% 정도씩 계속 삭감을 시키고 또 다시 공고 내고 또 유찰되면 또 10% 하다 보니까 33억까지 떨어졌어요. 47억 임대료 이제 공고 낸 거에서. 그건 한 4, 5억이 그냥 확 줄어버린 거죠, 연 임대료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그 참여하고 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엘마트. 지금 현재 시민마트 구 엘마트가 거기에 입찰에 참가를 해서 유찰이 계속되다 보니까 한 개 업체만 참가해도 낙찰자로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2021년 1월 달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임대보증금 없이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저희들은 좀 궁금했던 사항이 이거는 좀 이상하다 했던 게 코로나19 때문에 소상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적으로 많이 그거 했고 했는데 사실상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이 있었지만 대규모 점포인 엘마트까지 그거를 구집이 적용을 시켜서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를 감면시켜 줬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혜 또는 어떤 정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소상히 좀 답변 드리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때까지 쭉 설명을 보면 지금 그 정도면 그 앞서 이 사업비에 구리시가 부담했던 돈이 약 한 70여 원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구리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롯데아울렛 건물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 건물. 요거는 이제 시가 매각을 하게 돼요. 요 자체를. 매각을 해서 구리 시비로 이제 충당을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지금 롯데아울렛이 별도로 그러니까 유통종합시장 내에는 요거는 이제 원래는 빠져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유통종합시장에 건립하게 되고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그럼 시민마트 연체 대부료 규모와 또 시의 앞으로의 조치 계획, 그리고 시민들 대다수가 갈망하고 있는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입주를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마트와 체결한 구엘마트 점포 대부 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부 면적은 28,584제곱미터, 약 한 8,646평 정도이고 대부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회 한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시민마트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는 임대료라든가 관리비가 정상 시에 납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6월,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대부료 관리비가 체납되면서 현재까지 대부료는 35억 2,4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관리비는 무려 10억 9,400만 원, 합하면 46억 1,900만 원을 구리시에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포대부계약서 구조에 보면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리비 등 재납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계약 해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시에서는 2023년 6월부터 연체되면서 3개월 되니까 9월 정도 10월 정도에서 계약 해지 통보고 하지 왜 이제까지 저걸 했냐. 사실상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을 두고 법률적인 검토 자문 의뢰를 해가지고 법적 검토 자문을 최종 이제 받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해지를 했을 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점포에 대한 명도 소송까지도 저희들이 보고 장기적인 것까지 법률적 검토를 이제까지 완료를 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대형 브랜드 그 대형 마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그 예를 들면 그 인수 합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대형 마트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이제 좀 마련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임대료나 그 시의 관리비 체납된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97조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난 2월 14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마트, 구엘마트에 대한 법인 통장 약 한 저희들이 볼 때 한 열 몇 개 되더라고요. 법인 통장, 그 다음에 그 차량 한 7대 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일단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보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보증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연간 임대료를 분납 신청할 때 50%의 범위 내에서 이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민마트가 대부료 분납 신청을 했기 때문에 5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한 20몇 억 정도 1차로 이제 그때 보증보험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2차 문제 됐을 때 약 한 30억을 더 확보를 하게 돼서 총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보증보험 증권의 금액은 약 한 50억이 된다. 그래서 현재는 그 이행 보증보험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절차를 거쳐서 이 체납된 임대료와 관리비는 끝까지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연체된 임대료도 문제지만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이 진열대 상품이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영난이 되다 보니 물건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를 가시기를 꺼려하고, 주말에도 보시면 별로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1월에는 이제 각 동별로 저희 시에서 시장님 이하에서 각 동별로 이제 시민과의 대화를 쭉 개최를 하면서 가장 많은 건의사항, 민원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시민마트 상품이 부족해서 이용에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대형 브랜드 있는 대형 마트를 좀 입주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나같이 어느 동이든지 그 이야기는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가 대기업 브랜드 대형 마트를 재유치하게 한 조치사항으로 앞서 설명드린 작년 12월 달에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을 해서 법인의 인수 및 합병 등으로 대기업 브랜드명 대형 마트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첫 번째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마트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지만 2년 가까이 정도 남았습니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저희들이 대기업 브랜드명 대형 마트 유치를 위해서 공유재산법 입찰 공고가 선행되었다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에는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3월까지는 시의회에 이제 1차 설명을 했고 시의회 대부 동의를 3월 중에는 대부 동의를 승인을 받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공고를 통해서 대형 마트를 유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어느 업체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기업 브랜드 대형 마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에서는 대기업 브랜드 대형 마트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사전에 협의도 보고 있고 그래서 공고가 나게 되면 참여할 그런 대기업 대형 마트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희망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미리 선정한 계약 기간 전에 미리 선정한 대기업 대형마트 계획자 하여금 신속하게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에 하나 시민마트가 어떤 여러 가지 한다면 저희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변호사 법률 자문을 다 받은 대로 명도 소송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 시민마트 사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게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적어도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려고 한다 그랬다면 자격을 강화를 해서 예를 들면 서울역사, 영등포역사 전부 롯데마트 할인이 있어. 적어도 그건 국유재산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되면 엄밀한 자격을 가지고 그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대형 마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격을 더 강화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이 사건의 본질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사유가 시민마트 사건의 본질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이제 보고 있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보완해야 된다. 임대보증금 부분, 대형 마트가 브랜드에 있는 대형 마트가 들어오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만들었던 구리유통 종합시장에 임대보증금 받는 거, 그건 다시 법 개정을 한번 관련 규정을 봐서 다시 그거는 부활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 근데 가장 아쉬운 거는 지금 현재 시민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또 시민들 중에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원활한 급여 지급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시민들 중에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그 피해를 구리시가 전적으로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